약용식물의 성상입니다. 이 약용식물의 성상 강론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은 주로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 하면 한의과대학이나 한약학대학에서 수업을 받는 내용 중에 본초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고 한방이 발전해 나온 우리가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실롱본초학이라는 이 책에서부터 이 이론이 전개해내야 되었던 그런 우리가 역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초학이라는 게 우리가 알아듣기 요새 말로 얘기하면 약물학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본초학 내용 중에는 약물학보다 더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요 강론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주로 본초학 중에서 추출한 내용입니다. 본초학이 너무 광범위하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만들어서 설명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처음 들으시면 상당히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강론 제1장 약용식물의 성상이라 그래가지고 약용식물이 어떤 이름이 지어진 배경이라든지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여기 이제 약용식물이 공부하게 되는 기초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즉 말하자면 약용식물이 이름을 붙여진 동기나 배경, 어디에 기초해서 약용식물이 명칭이 붙였을까? 사람이 나면 장명가, 철학가를 찾아가서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해서 복을 많이 받으라고 이름을 짓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또 약용식물이 이름을 지어진 배경을 보면 아주 다양합니다. 이거는 무슨 그런 철학적인 건 아니고 생긴 모양새에 따라서 한번 이름을 붙여봤다든지 색깔에 따라서 이름을 한번 붙여봤다든지, 또 아니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성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봤다든지, 아니면 또 그 약재를 많이 쓰던 사람 이름을 또 따서 이름을 붙였다든지, 이런 다양한 이런 붙여진 동기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 중에서 약용식물의 명명 방법부터 먼저 한번 훑어보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약용식물의 명명 방법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아무렇게나 붙인 이름은 아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의 기준을 했다든지 산지의 기준을 했다든지 형태의 기준을 했다든지 색깔의 기준을 했다든지 치료 효과의 기준을 했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냥 갑돌이 갑순이나 이렇게 아무렇게나 붙인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설이나 인명에 따른 명명, 여기 있는 요게 두충입니다. 이 두충은 두충이라는 두충이라 해도 관계없고 두충이라도 관계없는데, 글을 때 한자를 쓰게 되면 우리 책에 아마 두충, 버금중자로 되어 있을 테고, 두충을 쓸 때는 화할충자를 써서 두충이라 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지금 두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약재는 대단히 흔합니다. 지금 합천, 함안, 어령, 산청 쪽 가면 한때 이게 두충차가 굉장히 유행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량으로 이거를 재배하는 머리 굉장히 좋은 약임에도 불구하고 과잉 생산을 해서 지금 진짜 대접 못 받는 그런 약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왜 이런 이름이 붙이냐면, 두중이라는 사람이 마을에 누가 허리만 아프다 그러면 이 껍질을 벗기하고 삶아 줘서 많은 치료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두중이라 했다. 여기 보면 또 이제 서장경이라는 약재가 있는데, 이 사람 이름으로 이 약으로 질병을 치료했다고 해서 사군자도 마찬가지. 사상자는 뱀이 이것을 좋아해서 사상자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 뱀, 사상자. 그 다음에 여기 꿀풀. 자, 역음이나 해음에 따른 명명을 가지고 이건 만타라, 아편, 필진과 같은 거는 원산국의 나라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 다음에 산지에 또 따라서
어느 나라에서 났느냐 또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났느냐 하는 것을 따서 명칭을 붙인 게 있습니다. 즉 중국에서 난 것을 당자를 붙여서 당목향이라든지 이런 당자를 붙입니다. 근데 저희가 어릴 때 보면 한약방이나 한의원 이래 문 앞을 지나다 보면 막 창문에다 글을 많이 붙여놨어요. 뭐 당제, 초제, 인삼, 녹용 뭐 이렇게 붙여놨죠. 근데 그때 보면 우리나라에 생산된 약을 초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예. 그래서 기분 나빴어요. 나는 왜 말이지 뭐 우리나라에서 좋은 약재가 많이 나는데 왜 풀초자만 써가지고 초제를 했을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원산지 표시가 잘 나오고 하기 때문에 뭐 당제다 초제다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인 이 역사를 보면 우리가 중국에 나는 것을 당자를 붙여서 당제다. 국산에 나는 것을 토자나 상자를 붙여서 토천궁이다, 상산이다. 지금은 우리가 그 한방 특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천, 그 다음에 금산, 충북, 제천, 특히 우리가 앞으로 한번 거의 견학을 가겠습니다만은 영천 이런 특구가 많죠. 그리고 경동 양령시장까지 해서 옛날에는 이 국가가 관리하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약 시장이 대구 양령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양령시에서 나는 거는 영자를 붙여서 영백출이다 이렇게 했죠. 요게 백출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책의 식물명은 삽주라고 해요. 삽주. 예. 그 다음에 요게 황금, 요 영황금이라고 했죠. 요 황금입니다. 여러분 요 사진들은 봐서는 뭐 지금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요런 약재들은 우리가 25일 날 그 약초 수업을 가게 될 텐데 가게 되면 재배지에 가면 다 이게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뭐 강원도, 한경도, 북, 평안도, 서, 일본은 왜 뭐 이런 자를 붙였죠. 여기 보면 폐모라고 있는데 여기 폐모입니다. 요 폐모는 그 기관지 천식이 있는 분들은 요거 차를 끓여서 드시게 되면 상당히 호전 반응이 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요게 뭔가요? 강활인가요? 네, 강활. 요런 약재들이 있고요. 형태에 따라서 이름을 한번 붙여봅니다. 유향이라 해서 유두와 비슷한 모양과 향기가 많이 퍼진다 해서 유향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마두령이라는 약재는 이게 잎이 떨어지고 나면 꼭 말목에 방울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겼다 해서 마두령. 이거는 형태에 따른 명명이죠. 우설. 요게 우설인데 우설은 쇠무릎같이 생겼다 해가지고 그래서 소의 무릎 관절과 비슷하다 해서 소우자의 무릎 설자를 써서 우설. 폐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폐모인데 요거는 폐모를 보면 지금 요거는 이제 우리가 생초 살아있는 풀이지만은 나중에 약재 쪽에 우리가 그림을 보게 되면 꼭 조개 껍질처럼 생겼어요. 요게 폐모는. 그리고 자 백동이다. 이 백동은 있죠. 할미꽃입니다. 할미꽃. 예, 요게 할미꽃이죠. 흰 백자 머리 두자 늙은이 옹자를 써서 나이 드신 노인들 머리처럼 이렇게 생겼다. 꽃이. 그래서 백동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황년, 황색을 띠고 연주, 이을 연자죠. 연주와 비슷하다. 백합, 뿌리의 모양이 중판이 형성될 것 같다. 이렇게 까도 또 나오고 까도 또 나오고. 후박, 목질이 순하고 껍질이 두텁다. 요게 후박나무인데요. 목질이 두텁다. 빙편, 얼음 조각처럼 약재 생긴 모양이 빙편같이 생겼다. 조구등, 가시 모양이 낚시바늘과 비슷하다 해서 낚을조자를 써서 낚시조자를 써서 조구등이다. 기타 뭐 동충하초라든지 요 동충하초죠.
그 다음에 깽깽이 불황년이고, 구척, 동충하초, 절영. 그 다음에 대복피, 이 시 껍질입니다. 이런. 또 소해양, 적을 소자를 써서 대개, 이런 것은 형태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이름을 붙인 경우가 있다. 그럼 생장 특성에 따라서 하고초, 이 하고초라는 풀은 여름만 되면 하지만 지나면 풀이 말라버립니다. 이 일명 꿀풀이라는 건데 함양 백천면이라는 곳에 가면 하고초만 한 마을에 하고초만 생산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토종 꿀을 떠서 수입을 얻어서 그 부촌이 됐어요. 이래서 이 하고초가 그 큰 생산을 하고 있죠. 인동, 겨울을, 참을 인자 겨울동자. 겨울을 지내면서도 이 겨울에도 보면 싹이 시퍼렇게 나 있어요. 그 인진, 이것도 겨울에 죽지 않고 산다고. 관동화, 요 관동화인데, 여기 관동화는 뭐냐면, 머위꽃입니다. 머위풀. 예, 머위꽃. 관동화, 겨울에 꽃을 피운다. 동충하초, 그죠? 아까 앞에 동충하초 나왔죠? 동면하는 유충이 여름에는 기생균으로 길게 나온다. 상기생, 요게 상기생이죠. 뽕나무에 기생하는 습성 때문에. 이 상기생이 겨우살이라 그러죠. 겨우살이. 겨우살이인데 뽕나무에서 생기는 겨우살이를 우리가 상기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한간에 인터넷 쪽으로 뭐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동백나무에서 나오는 겨우살이가 항암작용이 많고 좋다고 이런 또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통 한방서적에는 상기생은 뽕나무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이 나무줄기가 바위에 붙어 자란다고. 그래서 석이라 하고. 자, 표면 색깔에 따라서 이름은 식물의 색깔에 따라 붙인 이름인데, 자, 청색이 난다고 해서 청피, 청호 이런 약재들이 있고요. 빨간색이 난다고 해서 홍화. 여기 홍화죠. 홍화는 천년염료로 굉장히 각광받는 이 한약재입니다. 그런데 물론 치자도 있지만은 치자 같은 거는 약 성질이 지난번에 우리 배울 때 한열 온양 약 4가지 성질이 있죠. 치자는 찬약에 속하고 홍화는 좀 따뜻한 약에 속하고 피를 잘 돌려주는 역할에 속하기 때문에 천년염색을 할 때 속옷에 천년염색을 할 때는 홍화를 해가지고 입어야 소화도 잘 되고 부인들 아랫배 찬 것도 없어지고 하는 아주 훌륭한 이런 그 작품이죠. 그 다음에 또 홍화씨는 그 뼈가 부러지면 빨리 연결이 된다고 해서 홍화씨를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빨간색이라 해서 이제 붉을 단자, 붉을 주자, 붉을 적자. 그 황색이라고 해서 황금, 그 다음에 황기, 요게 황기인데요. 황기, 그 다음에 황정, 요 둥굴레. 둥굴레가 황정입니다. 둥굴레, 대황 같은 약들은 전부 색깔이 노란색이 됐다고 해서 색깔로 이름을 댔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걸 기준으로 해서 이름을 앞으로 약용식물 이름을 외울 때 여기 기준에서 공부하기가 상당히 좋아요. 이 노란색이었구나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표면 색깔에 따른 명명. 녹두. 앉으면 됩니다. 녹두. 녹색이다. 흑색이다. 금을 현자를 써서 현삼이다. 흑대두다. 흑성마다. 자색. 자주색이 난다 해서 자초, 자삼, 자단. 요게 녹두고요. 여기 녹두죠. 그 다음에 여기 자초. 요게 현삼.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향기와 맛에 따라서 또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사향. 사향노루 배꼽에서 얻어지는 약재인데 굉장히 이 향은 멀리 퍼집니다. 옛날에 고담에 보면, 총각이 결혼해 선보러 갈 때 이 사향 가루를 이렇게 조금 옷깃에 이렇게 조금 묻혀서 가면
그 향에 반해가지고 신부가 막 무조건 시집을 올라간다고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한번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성초. 어성초라는 식물은 사람이 지나가면 고기 생선 비린내가 확 납니다. 되게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직접 한번 즙을 짜서 먹는다든지 달에서 먹게 되면 그 냄새가 없어요. 근데 일부 생즙을 짜면 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그 맛이 상당히 입에 와닿고 자꾸 또 먹고 싶은 그런 맛으로 보면 이제 비린내가 많은 폐장초 이건 젓갈 냄새가 엄청납니다. 진한 젓갈 냄새. 치오동도 오동 종류인데 입에서 아주 특이한 냄새 나죠. 기타 목향, 곽향, 향기 향자를 붙여서 쭉 있죠. 요게 강황인데 울금이라고 아시죠? 울금하고 같은 식물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정향. 이거는 그 라일락 꽃하고 같죠? 이 라일락하고 약간 다른 그런 이제 성분의 식물인데 여기서 꽃망울을 따서 약재로 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곽향이라고 이 배초향이라 하는데 우리 책에는 배초향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방아라고 하시죠. 방아. 방아가 이 배초향입니다. 자, 맛에 따라 또 이름 붙입니다. 당연히 뭐 감초는 단맛 때문에 감초라고 했겠죠. 감국, 국화입니다. 요게 감국이고요. 국화. 이 국화는 송이가 조그만한 송이, 산에서 자라는 국화인데 이게 약재로 쓰입니다. 약재로 쓰이고 요즘은 이거를 차로 해서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를 국화는 소금을 약간 푸른 물에다가 살짝 데쳐서 말려서 보관을 잘 하게 되면, 저장을 잘 하게 되면 70도 정도 되는 물에 한 송이를 딱 담그면 국화꽃이 그대로 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차를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어느 절에 스님이 한 4, 5년 전에 이 국화차를 개발해서 상당히 많이 그 인기를 있다. 이게 지금 감초입니다. 감초. 이 감초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재배를 하긴 합니다만은 원칙으로 토질이나 기후가 감초가 자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나 있습니다. 1987년도경에 우리나라의 감초 생산이 지형 재배를 하기 위해서 농가에다가 많이 감초 뿌리, 감초 이 종근을 공급을 했는데 한 농장에도 성공한 농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터넷 쪽에 보면 국내 생산된 감초를 해가지고 중국에서 들여온 감초 최고 상품을 한 건에 한 5, 6천 원 합니다. 근데 18,000원씩, 2만원씩 받고 파는 곳이 있습니다. 사이트가. 근데 굳이 감초는 최고의 상품이 중국에서 생산된 상품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는 무조건 우리가 국내산만 지향을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약용식물 감별하기 나와 있죠. 감별을 할 줄 아는 것이 우리가 이 공부하는 또 목적이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냐면 고삼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그 도둑나무 지파이라 그래가지고 요 고삼 있죠. 요 고삼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조리대라 그래가지고 주겹, 담주겹. 요건 다 우리가 머리를 맑게 해주고 하는, 국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를 개운하게 맑게 해주는 이런 저기도 쓰죠. 그 다음에 이용 부위에 따른 명명이라 해가지고 뿌리를 쓰는 약재를 대부분 뿌리 근자를 붙여서 뭐 갈근이다, 노근이다, 반란근이다, 마황근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요 갈근은 칡뿌리입니다. 요게 칡뿌리죠. 갈화입니다. 갈화. 근데 사실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받게 되고 또 식이요법사, 보건식이요법사 공부도 같이 곁들여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하고 나면 아주 전례적으로 우리가 해오던 방법, 꼭 우리가 약용식물 재료를 사서 약을 데리고 이렇게 해서 먹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사실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은요, 생초 자체를 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효소화시켜서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상상외로 너무 좋은, 앞으로 우리가 건강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칡뿌리 같은 거를 우리 공부하는 사람 중에도 칡만 산에 가서 허가를 받아서 칡만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1년 내에 저벌들에서 판매하고 생산하고 가공해서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주울이 지금 현재 지난번 교육을 받으신 분인데, 근데 이것을 뿌리를 캐기 힘들잖아요. 근데 봄에 칡순이 올라옵니다. 아주 탐스럽게 올라와요. 이렇게 이제 요즘 보면 산에 칡이 많이 올라가서 나무를 못 쓰게 만드니까, 조림을 해치니까 요즘 공공근로자들을 통해서 칡 많은 곳에 가면 잘라놓든지 이래놨어요. 그런 곳에 봄에 한번 가보시면 칡순이 계속 올라요. 이런 칡순, 그 다음에 칡꽃, 그죠? 이런 걸 가지고 효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발효시켜서 효소를 만들어서 드시게 되면, 칡은 어디에 먹느냐 하면 우리가 체열을 시켜주는, 몸에 열을 낮춰주는 이런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무슨 다른 증상이 있어서 열이 올라가지 않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건강한 사람의 열도, 체온도 내려줄 만큼 그런 그 해열 작용이 강한 약이에요. 물론 감기약에도 쓰게 되고, 또 특히 술을 좀 오래 먹어서 위나 장계통이 좋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생거는 먹으면 안 되고 생즙은 좋지 않아요. 데려서 먹게 되는데, 그 뿌리를 데린 거는 당연히 겨울에 뽑아서 달여야 효과가 나겠지만은 봄에 참 좋습니다. 해서 먹어보면 우리가 이 수업이 계속 그런 우리가 효소식품이나 이런 것까지도 연계 수업으로 이어질 텐데, 앞으로 이제 좋은 내용들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오가피입니다. 오가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에도 항상 오가피 장아찌가 떨어지질 않아요. 늘 밑반찬으로 필요할 때마다 오가피를 장아찌를 쓰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오가피 열매가 가을 되면 새까맣게 옵니다. 이걸 다 버렸습니다. 지금은 전부 발효해서 우리가 먹게 됩니다. 여기 차적이라는 건데, 자소경이라고 그랬죠. 요 풀의 줄기를 자소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엽은 우리가 들깨 잎하고 똑같은데, 생긴 모양은 똑같은데 색깔이 아주 자주 색이에요. 저는 들깨 잎을 안 먹고, 여러분 한번 가보면 알겠지만, 우리 먹을 만큼만 이거를 심어놓고 고기 구워서 먹을 때 이거를 먹어요. 이게 참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거를 공부해보면, 겨울에는 우리가 뿌리를 뽑아서 또 건조를 시켜서 우리가 차를 끓여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 이른 봄에 우리가 약초 산행을 한다든지 재배하는 약초 속에서 효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먹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위에 따른 의미다. 어디를 쓰느냐에 따라서, 꽃을 쓴다고 해서 홍화, 그죠? 아까 홍화 봤죠? 자, 국화, 꽃을 쓴다고 해서 꽃화자, 금은화, 요게 금은화입니다. 요게 뭐냐면 인동등굴에서 피는 꽃인데, 인동 아까 우리가 겨울에 죽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참을 인자, 겨울 동자. 우리나라 유명한 정치인 중에 인동초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 인동입니다. 인동. 그 다음에 금은화, 관동화. 아까 우리가 머위꽃 봤죠. 겨울에 꽃이 핀다고 해서 꽃이다. 관동화. 그 다음에
과일이다, 씨앗이다, 인이다 해서 과일, 초과, 백과 이게 은행이죠. 네, 은행은 우리가 약용식물로 이름을 부를 때는 백과라고 얘기한다. 백계자라 해서 어느 게 갓인가요? 이건가요? 예, 갓. 우리 그 왜 여수 갓김치라 그러죠. 예, 그 갓 씨앗을 우리가 가래가 많다든지 이런 사람한테 쓸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행인, 요게 살구죠, 살구. 요 살구시입니다. 근데 왜 인을 인자를 쓰는 거는 과육 안에 시가 있고 그 시 안에서 나올 때 이거를 인자를 써서 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살구를 먹고 시를 또 뽀개면 안에 요만 핵이 나오죠. 핵을 인이라고 부르죠. 또 요거는 살구시는 행인, 복숭아시는 도인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 다음에 효능과 효과에 따라서 또 이름을 붙여봅니다. 풍자, 우리 한방에서는 현대계에서는 뭐 잘 안 쓰죠, 풍자를. 근데 한방에서는 풍자를 많이 씁니다. 와사풍이다, 중풍이다, 뭐 풍이 왔다 이런 말 잘 쓰죠. 그래서 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가장 잘 한다고 해서 방풍이라는 이름을 쓰는 약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질환에는 이게 최고다 이래가지고 더할 익자, 도울 익자, 어미모자, 풀자, 익모초. 우리가 시중에서 장터에 가면 육모초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투리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육모초라 해도 괜찮고 우리 약재로 쓸 때는 모든 서적에는 익모초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처나 뼈를 잘 이수어준다 이래가지고 골세보. 이 골세보는 지금 여기 사진이 안 나와 있는데 골세보는 산에 가면 이렇게 산 골짝쯤에서 고사리 같이 생긴, 먹는 고사리가 아닙니다. 생긴 이런 고사리 같이 생긴 건데 아주 그 뿌리 형성이, 뿌리 발달이 굉장히 잘 돼요. 돌을 이렇게 다 감싸서 뿌리가 발달해 있는데 여기 골세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병을 잘 나쏜다 이래가지고 대풍자, 나병을 우리 한방에서는 이 대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보면 요게 방풍, 요게 익모초, 요거는 골담초. 예. 그렇죠. 자, 효능과 효과에 따른 명명. 속단, 끊어진 골절, 뼈가 끊어졌을 때 잘 이순다 해서 속단, 속단입니다. 익지, 강지 한다 해서 원지. 그 다음에 뱀이나 벌레에 물렸을 때 아주 효과를 붙이면 좋다 해가지고 조휴.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이외에 진피는 귤 껍질을 진피라고 합니다. 근데 익은 귤 껍질을 진피라 하고 푸른 귤 껍질을 청피라 하고 또 귤 신초, 봄에 귤 잎이 피어날 때 이거를 약재로 쓸 때는 귤엽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밀강 껍질을, 귤 껍질을 안에 하얀 부분을 다 갉아내고